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시고는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국내 증시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전쟁 관련한 이슈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의 큰 폭의 하락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전해진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대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이슈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지난 주말장에는 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과 함께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기업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에는 유독 좀 잘 주무신 것 같아서 그래요? 얼굴 좋아요? 이게 눈이 약간 푹 자고 난 눈 있잖아요. 따끈하지 않은 눈. 맞아요. 예. 잠을 정말 굿모닝이죠. 그렇죠. 굿모닝입니다. 사람이 잠을 푹 자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수면 부족에서 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느꼈습니다. 예, 수면 거예요? 부족에서 오는 거구나.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래요? 예, 아니어야 합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예, 우리 많은 분들께서 팀장님 사실 수면의 질이 중요하니까. 맞아요. 예. 1시간을 자더라도 꿀잠 그렇죠. 자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합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웃을 수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뭐 뉴스 중에서 제일 큰 게 예.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을 공격했다는 예. 뭐예요? 사실 뭐 공격을 해서 방공 시스템에 네. 어떤 뭐 물체가 좀 잡혔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실 현지에 있는 외신을 보게 되면 네. 뭐 그렇게 크게 그 전쟁에 대한 확전이나 아니면은 뭐 과거보다 더 민감한 어떤 상황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사실은 약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잠잠해졌다는 표현은 좀 쓰기가 좀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민감하고, 물론 뭐 핵전쟁에 대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이제 금요일 시장을 보게 되면, 뭐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가 뭐 10% 하락을 하고 폭락을 하고요. 슈퍼마이컴퓨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그렇죠. 이게 전과 다른 흐름이 어떤 감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시겠지만은 뭐 장 시작하고 나서 그 전쟁에 대한 이슈 또는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에 뭐 하락을 촉발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 예, 그러니까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예, 전쟁 때문에 이랬다라고 저희가 뭐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뒤에 가서 제가 뭐 차차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저 월간 뉴스레터 4월 22일 월요일자고요.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M7 종목들만 시총이 하나로 따지게 되면 540조 원 정도가 증발을 했습니다. 540조요? 예, 540조 원이 증발을 했고 지난 금요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S&P 500 지수의 절반은 엔비디아가 혼자서 끌어내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엔비디아가 하락하게 되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로 좀 번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네. 뒤에 가서 뭐 지수를 먼저 좀 보면서 또 헤드라인도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핵심 헤드라인입니다. 시장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헤지펀드가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또는 이유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가격 전부 내린다라는 이슈가 아마 주말 내내 그렇죠. 예,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네.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10% 폭락 왜 그런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이 지수부터 먼저 보게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지수 한번 보게 되면 사실 뭐 빅테크 또 반도체 섹터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됐는데 네. 만약에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국내 시장이 이제 장 중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그런 방공망에 뭐 미사일이 뭐 발견이 됐다, 뭐 네. 그거를 격추시켰다, 뭐 이런 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공격을 한 것으로 이제 물론 이제 공격인지 아닌지 뭐 또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봐야겠지만은 그 부분에 따른 한국 증시, 그냥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폭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물론 장 막판에 뭐 조금 회복하는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조금은 좋지 않은 국내 증시였고요.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만약에 전쟁이 정말 우려됐다라고 한다면 시작점이 아마 저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지수들이 저렇게 나스닥만 폭락할 게 아니라 다 폭락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다우 지수 또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아마 큰 폭락을 하면서 시작을 됐을 텐데 네.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뭐 소폭 하락하는 위치에서 시장이 뭐 이제 장이 시작됐지 뭐 그렇게 큰 전쟁 이슈 때문에 폭락이 시작되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뭐 전쟁 요인도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또 요인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자세한 부분은 또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을 보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장이 아니고 또 이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을 제외하면 초록불이 또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뭐 이게 전쟁이었다면 정말 새빨갛게 아마 물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던 부분은 아마 이제 시장에서 지금의 이 반도체와 이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정을 주고 있었던 구간이 있었고 그 조정을 주는 구간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개별적으로 악재가 많았던 그런 기업들은 뭐 큰 폭 하락을 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ASML과 TSMC의 실적을 보고 나서 월가의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기업 또는 이 섹터에 관련돼서 일시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우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녹아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앞서서 ASML과 TSMC의 가이던스를 좀 보게 되면은 올해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또는 약간의 좀 우려가 섞인 그러한 컨퍼런스 콜이 좀 나오다 보니까 낮춰 잡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월가의 뭐 헤지펀드들이나 아니면 IB들에서 이러한 부분을 약간의 리밸런싱 하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와 그 외에 반도체 섹터를 뭐 대량 이게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악재,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확실하다, 시장이 좀 불안하다 하게 되면 고평가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려가 있었던 뭐 버블이 있네, 아니면 고평가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그런 섹터들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의 어떤 환경은 과거의 반도체 섹터, 특히나 이제 AI에 관련된 뭐 버블이라는 표현은 저도 뭐 쓰기 좀 그렇지만은 네. 버블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월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부분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 이번에 좀 큰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불확실한 이런 시장 속에서는 당연히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안전적인 뭐 이 시장을 좀 해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에 있어서는 좀 이제 녹색불이 켜지는 그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그만큼 지금 반도체 섹터 또는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올라왔다. 작년만 해도 엔비디아가 290%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어떤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일부분 좀 그 부분을 좀 소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악재가 엔비디아가 10% 넘게 하락하자 다 올라오더라고요. 예.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지고 지정학적 이슈가 있고 좀 지금 많이 올라왔고 뭐 하면서 그냥 이전에는 아니 그래도 엔비디아야. 네. 그래도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전망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좀 꺾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좀 매도 물량이 출회된 거 아닐까. 딱히 다른 이슈가 새롭게 추가된 건 아니고 그 그렇죠. 향후에 대한 네네. 전망이 살짝 네. 좀 누그러졌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금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뭐 4.6%로 뭐 소폭 좀 하향 좀 했는데 지금 또 제가 뭐 실시간으로 지금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좀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실시간 한번 저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뭐 전쟁 확대가 일시적 완화, 뭐 물론 지난 금요일 날 여러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으나 뭐 지금 확전이다, 아니면은 뭐 새로운 또 전쟁 국면에 들어섰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직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유가 자체도 지금 상태에서 약간은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 인하가 연기가 되면서 지금 4.6% 정도 되는 이 금리 환경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또 전쟁,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또 PC가 또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큰 변동 없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살까 말까 또 막 그러다가 지켜보고 있는데 되게 견조하네요. 네. 65,000달러 예.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잘 지켜보셔서 부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별 소식 울타뷰티부터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뷰티입니다. 제프리스에서 경쟁 심화 이후로 투자 등급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 2%대 하락을 했고요. 자,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1분기 930만 명 신규 고객 가입자 증가, 정말 어마어마한 가입자 증가가 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공유 단속에 어떤 수익 급증을 또 이뤄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제가 뒤에 가서 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내년부터 가입자 수 보고를 중단하겠다. 자,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마이너스 9% 폭락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 제가 목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좀 너무 까탈스럽다. 예. 그러니까 뭐 가입자 수 보고를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넷플릭스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 물론 이런 정보에 대한 전달이 어느 정도 우리가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게 느껴져서 뭐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요. 뒤에 가서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쇼피파이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소폭 상승했고요. 성장 잠재력,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 등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게 되면서 네.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달됐고요. 자, 네. 다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호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6%대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뭐 비자, 마스터카드라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미국 소비자 지출, 소비가 얼만큼 견조한가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가이던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소비자 지출도 전년 대비해서 8%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비가 강하다, 이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정말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3% 폭락을 했는데, 네. 실적 발표는 4월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지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추가적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따라가는 예,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다. 그 외에 별다른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제 예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뭐 더 좀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키는 예,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 하루 만에 23% 폭락이라고 하지만 그 슈마컴이 그동안 몇 아이고, 년 사이에 올랐던 주가가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예. 차트를 보게 되면 아마 살짝 조정을 주는 저 듯한 정도는 그냥 한 2.3%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런 약간의 0.23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점이죠, 예. 점. 그래서 뭐 정말 뭐 30-40배씩 올라왔기 네.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은 또 일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아, 그런 분들은 정말 그쵸. 어마어마한 또 손실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어서는 다음 기업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마 수술용 로봇으로 아마 유명한 많은 분들께서 또 미국 주식 하시게 되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출과 이익을 상회를 했어요. 예, 이런 호실적 발표도 불구하고 주가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다. 자, 여전히 뭐 전년 대비 어려운 상황에 다빈치 5 출시를 기다리면서 약간의 기업단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뭐 호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 또 AI와 로봇과의 어떤 여러 어떤 시너지 효과에 있어서 인투비 서지컬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네. 파라마운트. 네, 파라마운트입니다. 소니 픽처스, 그리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동사의 매니지먼트, 이 두 회사가
지금 파라마운트에 공동 인수를 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보도가 이제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13%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슐럼버거입니다.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다른 이제 여러 글로벌 기업이다 뭐 다른 이제 지역에서는 수익이 좋았는데요. 북미 지역의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슐럼버거는 버거집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유전 서비스 그렇죠. 기업이죠. 이렇게 버거 하니까 갑자기 또 네. 버거가 좀 먹고 싶네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데이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짐 크레이머를 이분이 만나서 떨어졌다고. 왜 짐방꿀입니까? 네, 사실 뭐 GTC 2024를 아마 많이 보셨겠죠. 네. 그때 제가 아마 이 사진 아마 보여주셨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 왜 빠졌냐라는 것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날 이분 이 만나서 고점 그렇다. 짐 크레머 만나고 나서 빠졌다. 뭐 이런 또 밈 사진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뭐 재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미를 크게 두진 않았고요. 의미 크게 안 두는데 저렇게 크게 사진을 가져갔다고요? 자, 그래서 아니 이때도 사실 짐 크레이머는 뭐 올해도 계속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평생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라서 돌아가실 네. 직전까지 아마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좀 갖다 그쵸.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뭐 밈 사진으로 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일단 먼저 빅테크 중간 점검을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024년 들어가지고 자 올해 빅테크 실적이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떤가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엔비디아가 이제 54%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메타 36% 상승을 했고 또 메타가 이번에 또 좋은 뉴스가 하나가 나오긴 했죠. 라마 3라는 그런 생성형 AI를 발표하게 되면서 네. 챗GPT4를 능가하는 그러한 이제 파라미터 그리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플랫폼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메타가 잘하면 AI 대장주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또 빠졌어요. 미운 오리 새끼였던 메타가 이제 백조로 변신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향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 15% 상승했고요. 넷플릭스 14%, 구글 10%, 마이크로소프트 6%, S&P 500이 이제 5%대. 그래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10%대 상승했다가 5%대로 밀리다 보니까 조정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14%, 테슬라 41%가 또 빠졌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2024년 4월 19일 기준으로 제가 이 표기 때문에 지금의 뭐 시장 상황 그리고 선물 지수나 이런 부분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5% 이상 조정 구간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수만 가지 이유들이 많이 붙어 있었죠. 지금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 이유죠 이게 다. 다 옆에. 이유입니다. 요 오른쪽에 이유고 뭐 영어로 써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왜 조정을 주었는가에 대한 이유인데요.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9% 이렇게 이제 조정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 진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연기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지금 최근에 S&P 500의 5.9%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 2022년에 폭락장을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는 S&P 500이 마이너스 27.5%가 하락을 했고 제가 그때 글로벌 라이브를 방송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폭락을 하고 제가 글로벌 라이브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기억이 생생한 원인이 그거였다는 설도 좀 있긴 그러죠. 하더라고요. 월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선풀 TV를. 월가에서 글로벌 라이브에서 너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그때 욕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바닥입니다를 한 20번, 30번 그런 정도. 섣부른 판단을 했다고요? 그래서 뭐 아무도 안 믿으시고 하여튼 그랬는데 자 그때 폭락장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긴축 정책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폭락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가 늘 있죠. 늘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때에 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또 어마어마한 상승의 그러한 물결에 힘입어서 또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떤 하락은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또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이나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은 또 어느 정도의 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위치가 있을 거고요. 물론 바닥은 뭐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나면 예, 또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같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물론 섣부른 판단은 하면 안 되지만 예, 하여튼 지금은 이러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조정 구간이다. 자, 어느 정도 소화가 될지는 뭐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데이터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환경 지수라는 건데 이건 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금융환경 지수라고 이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오고 있는 네. 예, 그러한 이제 자료인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일부 상승했죠.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금리 인하가 연기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는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시장에 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도 물론 많은 요인이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 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기가 완전히 뒤로 연기게 되면서 2025년까지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이자율에 대한 대규모 이자율 지출 급증 이런 부분이 향후 많은 이제 시장을 긴축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의 압박이 되고 있는 그런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약간의 시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또는 빅스 지수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요동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과거에 많이 큰 랠리를 했던 고평가가 되어 있는 일부 기업들은 어느 정도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예, 이런 여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수가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실적 발표, 이 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적 발표가 또 진행이 되면서 과거 M7 기업들은 어떤 수익 성장이 또 둔화가 될 수 있는 검은색. 예, 그러한 그렇죠? 상황이고요. 여기가 이제 음영이 되어 있는 이 네.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예측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이 M7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그 외에 493개의 기업들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수익성이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M7은 많은 수익 성장을 힘입어서 이제 주가도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성장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는,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좀 둔화가 되는, 예,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향후 예측치도 같이 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24년 2분기 월가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에너지,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특히나 과거에 크게 밑바닥을 좀 기어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에너지는 정말 좋아요. 흐름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 외에 산업재, 소재, 금속, 그리고 광업, 방위, 유틸리티 이러한 기업들이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또는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예, 그러한 섹터들인데 2분기 월가 전망은 이러한 섹터들에 많은 관심이 좀 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우량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월가의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들 계속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요. 사실 오늘 좀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헤지 펀드들의 총 레버리지가 270%래요. 270%라는 거는 높은 건가요? 엄청나게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주가도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의 이 레버리지가 엄청 좀 높은 상태고, 물론 이게 지속될 수도 있죠. 예, 지속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소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제 뭐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잠재적으로 또 시장의 변동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나 이제 거품 논란이 있는 섹터와 기업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많은 이제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슈 볼 텐데 테슬라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월 말까지만 가격을 3월 말이 맞았나요? 4월부터 가격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올리고서 한 2, 3주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다시 또 가격을 내린다고요? 예. 제가 저번에 이 가격을
그때 맞춰가지고 제가 변동 줄 것 같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 드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여튼 이러면 너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가격이 아마 앞으로도 좀 이러한 가격 정책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결국에는 이 재고 물량에 따른 어떤 가격 정책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싼 적은 없었다. 예, 이게 전기차인가 내연기관차인가 뭐 이렇게 무슨 그 치킨 예, 광고처럼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테슬라 모델 Y가 일단은 뭐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얼마나 것이 낮췄어요? 예, 그래서 2,000불 가까이 자 낮춘다라는 2,000불 예, 2,000불씩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좀 안 되는 예, 우리나라 돈은 뭐 276만 원 정도 네. 되는 그러한 가격인데 일단 테슬라 Y뿐만 아니라 그 비롯해서 다른 이제 X나 뭐 S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모델 가격을 또 2,000불씩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블룸버그에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증가했다. 그리고 중국의 가격 경쟁 압박에 의해서 이제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의 일정도 지금 외국에서 많은 이제 어떤 미팅이 있는 상황에도 그 부분을 다 연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좀 긴급하게 내부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가격 인하 정책을 내오게 되면서 많은 이제 회의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회사의 비용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전 세계 인력이 10%또 감원을 했다라는 소식. 그렇죠. 올해 주가가 또 40.81%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가격 인하하게 되는 그런 상황. 물론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주분들은 또 우려를 하죠. 예, 왜냐하면은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또 훼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진이 줄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뭐냐면 FSD,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예, 이 부분도 33% 가격 할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12,000불에서 8,000불로 예, 가격 할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 2주 전에 보시게 되면 월별 구독료를 인하했던 그렇죠. 예, 199불에서 99불로 인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 자체, 옵션 가격 자체도 이제 12,000불에서 8,000불로 줄이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이제 FSD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12,000불에서 8,000불로 떨어진다고 해서 많은 어떤 소비를 촉진시킬까?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옵션을 선택할 때 저 FSD를 대부분 선택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렴풋이 하는데요. 예.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예. 그래야지만 이게 어쨌든 그렇지 않아야지만 그러니까 FSD를 1,200불이라서 좀 부담스러워가 12,000불이라서 부담스러워서 안 했던 분들이 8,000불로 내려갔을 때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이게 어쨌든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긴 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원래 했던 거라서 이제 굳이 뭐 낮춘다고 해서 더 많이 하고 없으면은 이게 과연 또 긍정적인 영향일까 싶어서. 일단 FSD 같은 경우는 처음에 FSD가 나오고 나서는 많은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이 옵션으로 많이 넣었어요. 예, 초창기에 많이 넣었는데 시간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이제 하락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많이 줄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완벽한 FSD를 좀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의 가격으로 과연 내가 FSD에 내 몸을 맡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러한 어떤 수요가, 니즈가 약간은 뭐 줄어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높은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FSD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 상태였고요. 지금 이러한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FSD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좋은 기술력인지 볼 수 있도록 이제 경험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료 인하를 먼저 낮추는 그러한 이제 가격 정책을 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옵션 가격을 할인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앞으로는 어떠한 또 수요를 만들지는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4,000불이 하락을 해서 이 선택을 안 했던 사람들이 선택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제 이 FSD라는 기술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이 기술력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데이터가 또 쌓일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좀 업데이트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가격 인하를 했다라는 그 소식이 과연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율은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10%대 급락,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일단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를 기반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0% 급락을 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위험 회피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엔비디아 폭락에 대한 시장 의견을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 엔비디아 폭락이 S&P 500 지수 지난 금요일에 하락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많이 끌어내렸던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월가 분석가들은 금요일의 폭락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는 의견이 좀 상당 부분 있었고요. 도이치뱅크의 수석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하락은 금리와 거의 관련이 없다, 이번에. 금리가 이제 그만큼 또 갑자기 급등했던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와 연결시킬 거는 없다. 그리고 빅테크 수익 성장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격 책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빅테크의 어떤 성장세 때문에 주가가 확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앞으로 성장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따른 많은 이제 그 수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마 지난 금요일에 큰 주가 하락을 좀 끌어내린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런 수석 전략가를 통해서 좀 나온 상황이고요. 자, 채권 책임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금리의 상대적인 압력은 없다. 단지 주식시장만 흔들린 것뿐이다. 예, 그래서 금리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연관성은 사실 과거의 어떤 상관관계보다 좀 낮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성장률에 대한 둔화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장률에 대한 둔화는 사실 과거 2022년 때 특히나 이제 불확실성이 증폭됐을 때는 성장률이 둔화되면 이제는 꺾인다라는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주식시장이 선반영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봤을 때 많은 물량이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모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대기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TSMC와 ASML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잠깐만, 이게 반도체 섹터가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우리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우리가 모르는 뭔가에 좀 불확실성이 좀 시장에 내포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빅테크 또는 뭐 반도체 섹터에 그러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는, 그러니까 재편입,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의견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는 5월 말에 실적 발표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모두 이제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6개의 기업은 2023년 4분기에 EPS가 68.2%로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EPS 성장률이 42.1%예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이번 1분기가 EPS 성장률 자체가 좀 많이, 물론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율은 어마어마한 성장률이긴 하나 68.2%에 대비해서는 이제는 성장률 자체가 약간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시장에 보고 있는 그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우려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강력하게 뭔가 퍼포먼스를 낸 만큼 네. 이제 그 성장률 자체의 숫자는 당연히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얼마나 또 빨리 반영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죠. 얼마나 좀 천천히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은 향후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성장 안 하는 게 멈춘 게 아니라 그 성장 폭에 대해서 또 주가가 또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불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일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블랙 먼데이라 그랬잖아요. 네. 과거 폭락했을 네, 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요? 저는 세일인 줄 알았어요. 예, 저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 자, 이건 이제 제가 정말 얘기하는 매일 경제에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매일 경제에 있었던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ASML, TSMC, 넷플릭스, 슈퍼마일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뭐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을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러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떤 하락은 분명히 있지만 2월에 또는 뭐 5월, 6월 지나오면서 많은 이벤트가 또 있어요. 6월에 또 애플에 관련된 이벤트, 또 엔비디아도 6월에 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부 또 차익 실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한번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예상 매출과 순이익 추정치를 뭐 간단하게 좀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좀 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어떤 기울기를 봤을 때 앞으로 2024년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순이익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색 부분을 이번에 뭐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또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뭐 과거 매출과 순이익적인 부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또 급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또 주가에 또 폭등을 또 일으켰기 때문에 네. 일부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빠지긴 했어요. 맞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구독자, 신규 가입자 수를 공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를 예. 공유 안 되고 나서 못 보고 있는데 너무 그 넷플릭스가 보고 싶은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정말 가입할까 예. 말까 아직은 제가 이걸 하는 순간 다른 일을 못 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조금 참고 있는데 예. 실제로 가입자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이 어마어마하게 가입자 늘었어요. 수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을 하게 되면서 네. 일시적으로 좀 늘어난 이러한 가입자 수가 다음 분기로, 그럼 다다음 분기로 지속적으로 이연이 되면서 이제 연결이 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첫 이제 비밀번호 공유 단속이 되니까 어떤 가입자 수가 확 증가를 했는데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연결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은 약간 좀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성장률만 보고 나서 또 결정하기에는 우리가 약간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뭐 빠르게 그냥 넷플릭스 실적 먼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시장에서 좋아했던 분이 EPS죠. EPS. EPS가 이번 1분기 때 5불 28센트를 기록했는데 지난 분기를 보게 되면 2불 11센트에서 지금 이게 몇 배가 올라갔는지 2배 넘게 올라갔어요. 네, 2배 넘게 올라갔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정말 환호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사실은 물론 이게 주가로 전혀 연결이 안 됐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2.63 빌리언 달러, 하나로 따지면 3조가 넘는 3조 원이 넘는 그러한 이제 영업이익을 또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공유 단속은 일단 성공했다. 실적에 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주가가 빠졌죠. 주가가 빠졌는데 정말 이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한 뭐 지정학적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930만 명 유로 순 가입자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월가 예상치보다 70%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총 2억 7천만 명이 가입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비밀번호 공유 단속 효과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한정 지속되기는 힘들다.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 부분도. 자, 그리고 북미권 가입자 증가율은 330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작년 520만 명보다 낮은 수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가 최근 6개월 동안 75% 이상 상승하면서 수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주가는 약간은 좀 까다로운 위치에 있다. 하지만 스트리밍 시장의 확실한 승자라는 것은 확실히 이번 실적 발표 때 못을 박았다.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은 강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OTT 시장에서의 어떤 확고한 1위 자리를 굳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좋은 또 매력적인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평가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시간상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월가의 왕이라고 불리는 블랙락 레리 핑크가 말하는 투자의 정석 그리고 올해 섹터 전망이 있어요.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에 YMG 뉴스레터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제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YMG 경제 TV 뭐 이렇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1000명 구독자가 넘었던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채널에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저 개인적으로 제가 밤 10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예, 한번 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30초만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 YMG 이렇게 저 예. 업데이트 좀 하세요. 구독자 958명 안 아, 되잖아요. 그렇죠. 예, 1000명 1000명 됐습니다. 넘었잖아요. 예. 예. 동영상도 4개가 아니고 더 많이 올라온 거 25분이 들어오십니다. 라이브요? 동접자, 근데 예. 그 많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퍼센테이지로 예. 따지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일매일도 고생하시는 YMG 박종훈 팀장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